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장을 입고 왔는데 오늘은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옷장에서 꺼내 입은 거였다면 오늘은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책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이 괜히 편안하네요. 옆에 따뜻한 차 한 잔과 그리고 책 한 권을 놓고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녹음하기 전에 차 한잔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뭐 캐모마일이나 이런 거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요, 꿀잠티라는 게 나와요. 꿀잠 차인 거죠. 마시면 바로 잠드는 그런 차인데, 지금 앉아서 제가 이렇게 차 한 잔을 이렇게 마셔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긴장이 풀리고, 목도 따뜻해지고, 나른해지네요.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계시다면,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잠깐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며, 혹은 저기 창문가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래요. 좀 된 일인데요. 한때는 저도 잠이 좀 안 와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랬는데,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결국 몇 시인지 계속 시계를 보게 되고, 그 일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밤이 오는 게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밤은 얼마나 더 길까 하는 마음에. 그리고 문득 오늘 읽어드릴 이 책을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읽었던 가벼운 동화 같은 얘기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잠자고 싶은 토끼라든지 잠자고 싶은 코끼리, 여러분들에게 많이 읽어드렸던 책 있죠. 그런 걸 읽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가 한창 제가 못 잘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건데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계속 유튜브를 하고 꾸준히 책을 읽어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찾아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그런 기억들 때문인 건지 요즘도 가끔씩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 듣곤 합니다. 자기 전에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요. 뭐랄까 현실의 무게를 잠깐 옆에 내려놓고 잠시 다른 세계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꿀잠 선물가게라는 책인데요. 박초은 작가님의 책입니다. 모차 작가님의 그림도 들어가 있고요. 되게 일러스트라고 하죠.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보시면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귀엽게 나와 있고요. 중간중간 보면 되게 뭐랄까 좀 이쁜 그림들이 일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목부터 일단 너무 끌리지 않나요? 꿀잠 선물 가게. 꿀잠 누가 주는 그런 가게가 있다면, 파는 가게가 있다면 당장 가고 싶네요. 이 책은 정말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동화 같은 얘기예요. 일단 웰컴 드링크로 주는 이 꿀잠 차를 한 잔 마시면 노곤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이 차를 한 잔 주는데 그걸 마시면 노곤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 주인공이자 이 책의 주인공인 오슬로라는 소년은요. 소년이라고 해야 되나? 청년은요. 조금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잠이 많았대요. 베개에 머리가 닿기도 전에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좀 그렇게 잠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잠이 많대요. 쉽게 그냥 눈만 감고 5초 정도만 지나면 쓱 잠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그걸 단점이라고 말했지만 주인공 오슬로는 다르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잠자는 일이야. 그럼 이걸로 한번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바로 꿀잠 선물 가게라고 합니다. 거기서 귀여운 부엉이 자자라는 부엉이와 함께 각자의 걱정들로 밤을 물들이는 많은 손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을 꿀잠의 세계로 안내하죠. 여기 나오는 부엉이 자자는요. 손님들의 꿈속을 날아다니면서 잠 못 드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슬로는 부엉이 안대를 통해서 자자가 보는 꿈을 같이 볼 수 있고요. 또 자자와 오슬로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비밀스런 달빛 시장이라는 곳에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잘 못 뜨는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가게에. 그분들에게 팔 어떤 제품, 꿀잠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삽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연들을 가진 손님들이 등장하는데요. 시험 걱정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그리고 사랑, 짝사랑 때문에 어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잠 못 드는 이들에게 주인공 오슬로는 각자에게 맞는 꿀잠 아이템들을 선물해요. 뭐 이를테면 백년시계라는 어떤 시계, 자명종이라든지 뭐 첫눈 커튼, 구름나라 패스포트 같은 되게 귀여운 꿀잠 아이템들을 줍니다. 의미도 되게 다들 있어요. 뭔가 이름만 들어도 좀 어떤 효과가 있지? 궁금해진 아이템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뭔가 애틋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 세계 어딘가에는 잠 못 들며 괴로워할 나를 위해 조금이라도 내가 잘 자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나 봐요. 가끔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되게 복잡한 날이면 밤이 깊어도 그 생각들을 놓아버리기가 힘들고 나만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들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마음속에선 각자의 힘든 걱정과 싸우고 있죠.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우리 다 같이 힘든 거고 다 같이 이겨내고 있는 거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요. 그래요. 요즘 되게 정말 도파민이라는 것이 폭발하는 시대죠. 강한 자극과 빠른 재미,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완전 기본이 된 요즘에 수면의 질을 챙긴다는 게 점점 먼 나라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 책이 마치 따뜻한 차 한 잔 같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우리 마음을 조금 안정시켜 줄 겁니다. 토닥토닥 다독여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오늘 밤 혹시나 잠이 오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뭔가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저랑 같이 이 책과 함께하는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이죠. 어쩌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 그럴 거라 믿어요. 그래요. 오늘 또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소개해 드릴게요. 꿀잠 선물 가게. 꿀잠 선물 가게는 아늑하고 포근하다.
구석의 벽난로가 내는 기분 좋은 소리, 오슬로 전용 안락 의자, 그리고 손님을 위한 소파가 편안한 느낌을 더했다. 꿀잠 선물 가게의 한쪽 창가에는 오슬로가 정성껏 키운 화분들이 나란히 놓여 있다. 화분들 너머로 투명하고 큰 창문을 위로 올려 열면 따뜻한 햇살을 느끼거나 신선한 바람을 맞을 수 있다. 가게의 다른 한 면은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겨울에는 소복하게 눈이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봄과 여름에는 활짝 피어난 꽃과 푸릇푸릇한 식물들을, 가을에는 바스락거리는 단풍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꿀잠 선물 가게의 매력이다. 유리통창 바로 앞에는 울타리로 둘러싼 작은 정원이 있고 정원 한쪽에는 소박한 테이블이 자리했다. 봄, 가을이면 오슬로는 정원으로 슬슬 걸어나가 손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오슬로 전용 안락 의자 옆 또 다른 벽면에는 벽을 꽉 채울 만큼 큰 진열장이 있었다. 진열장 속 물건들에는 달빛처럼 따뜻한 빛이 감돌았는데 그 덕분에 가게는 한층 더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다. 크기가 큰 꿀잠 아이템들은 진열장 옆 커튼으로 가린 공간에 보관되어 있었다.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가게는 달빛으로 일렁였다. 어서 오세요. 안락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던 오슬로는 문이 달린 방울 소리를 듣고 화들짝 깨어나 태어난 척 인사했다. 수면 안대를 미처 다 벗지 못해 한쪽만 삐죽 이마로 올라가 있었지만 말이다. 그 모습을 본 자자는 슬그머니 오슬로의 어깨로 날아와 발톱으로 그의 안대 나머지 한쪽을 이마 위로 쓱 올려주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느긋하고 평온해지는 오슬로를 지켜보며 자자는 손님이 있을 때만큼은 꿀잠 선물 가게의 주인이 졸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여기가 꿀잠 선물 가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드디어 잠을 말끔히 쫓는 데 성공한 오슬로는 손님을 푹신한 의자로 안내했다. 잠시 정신을 가다듬자 오늘의 첫 손님이 온전히 눈에 들어왔다. 불안을 담은 지친 눈동자, 그 위로 알이 두꺼운 안경이 걸쳐져 있었다. 손님은 짧은 머리에 모자를 눌러 쓰고 회색 후드 집업과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다. 후드 집업은 그가 평소에 자주 입는 겉옷인 듯 군데군데 얼룩이 보였다. 꿀잠 선물 가게의 주인 곁에 딱 붙어있는 부엉이를 신기한 듯 쳐다보던 손님은 호기심과 긴장감 섞인 눈으로 가게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손님은 의심이 얼마쯤 섞인 얼굴로 오슬로가 손짓한 소파에 앉았다. 저희 꿀잠 선물 가게는 처음 방문하신 거죠? 오슬로가 물었다. 네, 친구가 여기서는 불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요, 꿀잠을 위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 팔고 있어요.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먼저 맛있는 꿀차 한 잔 드릴게요. 잠이 들게 하는 마법의 가루가 조금 섞여 있답니다. 쭉 마시고 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편안해지면서
졸음이 올 거예요. 거짓을 섞어 손님에게 말할 때면 늘 마음 한구석이 콕콕 쑤셔왔지만 거짓말 또한 꿀잠을 위한 하나의 장치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오슬로였다. 사실 꿀차에는 어떠한 마법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손님들 대부분은 꿀차를 마신 뒤 이내 골아 떨어지곤 했다. 음,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잠드는 걸 텐데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일까? 자자는 여전히 긴장 섞인 눈빛을 한 손님을 지켜보며 혼자 생각했다. 그리고 이내 깃털베개와 꿀차를 들고 가 손님에게 전했다. 자자의 발톱은 아주 섬세해서 꿀차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옮길 수 있었고 이는 자자의 자부심이었다. 부엉이가 직접 가져다 주다니 정말 신기한 가게네. 꿀차를 받아든 손님은 고작 마시지 않고 머뭇거렸다. 혹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나요? 불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찾아와 보긴 했는데 손님의 말을 들은 오슬로와 자자는 눈빛을 한번 주고받았다. 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켜보자는 무언의 신호였다. 아, 네. 요즘에는요, 저희 가게의 비법에 대해서 잘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정확히 설명해 드리질 못했네요.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꿀차를 한 잔 마시고 잠에 들면요. 저희 조수 뻥이 잦아가요. 손님의 꿈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꿈을 잘 들여다보면 잠을 잘 수 없는 이유나 고민, 그리고 후회 같은 다양한 마음들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깐 잠이 들 수 있도록 마법의 꿀차를 내어드리는 거랍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오슬로는 꿀잠 선물 가게만의 노하우를 설명했다. 아, 이 친구 이름이 자자였군요. 부엉이가 저의 꿈속을 들여다본다니. 정말 신기하긴 한데 저의 이런저런 속마음을 다 들킬까 봐 걱정되기도 하네요. 손님은 여전히 안심이 되지 않는 눈치였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자는 잠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손님의 불면과 이어지는 부분만 볼 수 있어요. 손님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숨은 곳을 찾아보는 거죠. 자자가 손님의 모든 마음을 읽을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 마음 내려놓으세요. 오슬로는 따뜻한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손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낮고도 힘 있는 목소리였다. 오슬로의 곁에 선 부엉이 자자는 새침한 표정으로 부리를 가다듬더니 한쪽 눈을 찡긋했다. 오슬로는 자자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곤 이어 말했다. 손님께서 푹 주무시는 동안요. 자자가 손님의 꿈속에 잠시 들어갈 겁니다. 신기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부엉이 수면 안대를 쓰면 자자가 보는 손님의 꿈속 풍경이 저에게도 보여요. 그래서 불면의 이유도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손님께 꼭 맞는 꿀잠 아이템을 추천해 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 꿀잠 아이템들은 모두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마 위에 걸친 부엉이 수면 한 대를 톡톡 두드리며 오슬로가 씩 웃었다. 손님은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따뜻한 꿀차를 한 모금 넘겼다. 멀리서 오셨나요? 꽤 걸리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나왔어요. 시험 공부 때문인 건지 잠을 영 못 자네요. 손님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손님들 중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마음속이 너무 복잡하면 말로 풀어내기 어려운 법이다. 오슬로는 이번 손님 역시 고민이 너무 깊어 말하기 어려워하는 거라고 그의 마음을 헤아렸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슬로의 이야기를 들은 손님은 옆으로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산책을 하는 동네 주민의 모습이 보였다.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활짝 웃으며 친구의 팔짱을 끼고 걷는 학생들도 보였고 저 멀리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도 보였다. 문득 너무 오랜만에 일상의 모습들을 마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이 통하는 창가에 앉아서 따사로운 햇살을 맞는 것도 얼마만인 건지. 그는 새삼 자신의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꽃잎이 한 장 한 장 피어나듯 그동안의 시간들이 떠올랐고 어느덧 스르르 잠에 빠졌다. 곤히 잠든 손님을 바라보던 오슬로는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다. 손님의 불안감을 덜어내고 대신 따뜻한 잠을 채워주고 싶었다. 자자 역시 손님의 눈이 감기는 걸 보며 다음 할 일을 준비했다. 꿀잠 선물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자는 자신도 몰랐던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잠든 사람과 머리를 맞대면 그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잘 다녀와, 자자야. 오슬로가 자자의 날개를 싸듬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럼요. 저 남은 쿨차가 식기 전에 돌아올게요. 자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지금껏 손님들에게 조수 부엉이의 야무진 면모를 뽐내온 자자는 이번에도 자신감이 넘쳤다. 사실 자자의 말은 보통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다. 자자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봐온 오슬로만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자자는 긴장의 끈을 놓고 편안히 잠든 손님의 머리맡으로 날아가 그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살포시 맞대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 자자는 뒤엉킨 꿈속으로 날아갔다. 그 순간 부엉이의 큰 눈이 까만 하늘처럼 변했고 눈동자 속 하늘에는 신비로운 오로라가 펼쳐졌다. 자자의 눈이 밤하늘을 머금자 망토를 걸친 자자의 영혼이 사락 나타났다. 자자의 영혼은 편안하게 잠을 자는 손님의 마음 속으로 쑥 들어갔다.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오슬로는 안락한 의자로 돌아가 부엉이 눈이 그려진 수면 안대를 썼다. 자자의 영혼을 통해서 손님의 고민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부엉이 안대를 쓰면 그와 자자의 영혼이 연결되어 오슬로의 눈에도 자자가 보고 있는 꿈속 세계가 함께 보였다. 손님의 꿈속 세계는 어둡고 또 무척 분주했다. 흐릿하게 보이는 청년의 뒷모습에서는 그의 어깨를 짓누른 고민과 부담을 찾을 수 있었다. 손님은 취업 준비생이었다. 취업을 위해 매일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커피를 물보다도 자주 마셨고 새벽녘까지 잠에 들지 못했다. 얕은 잠을 자다가 중간에 자주 깨기도 했고 캄캄한 하늘이 밝게 변할 때까지 걱정과 불안으로 다시 잠들지 못했다. 일어난 김에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쳤지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 앞에서 졸기일쑤였다. 청년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요즘 말이야, 내가 잠을 못 자서 고민이야. 침대에 누우면 언제까지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해야 할까 막막해서 고민만 끝없이 하게 돼.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 혼자 도시로 올라와서 월세 내면서 공부하기가 좀 버거워. 강의랑 교재비도 만만치가 않고. 친구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너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어. 마음이 불안하면 원래 잘 되던 것도 제대로 안 되기 마련이거든. 네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 보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자나 보다. 친구의 조언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혹시 거기 들어봤어? 꿀잠 선물 가게? 라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래. 잠에 들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서 잘 자게 해준다나? 너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정말. 그는 그럴 여유가 없다며 고개를 젓고는 술만 들이켰다. 그마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서둘러 집에 돌아와 낮에 다 못한 공부를 했다. 술을 마신 데다 늦게까지 공부도 했으니 오늘은 좀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다. 진짜 죽겠네. 잠도 안 오고 머리는 또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몇 시간이 지났건만 그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다른 경쟁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곧 시험인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 불안과 걱정이 깊어질수록 불면의 시간은 늘어났다. 문득 친구가 말해준 꿀잠 선물 가게가 머리를 스쳤다.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생각한 남자는 그렇게 한숨도 못 잔 채 날이 밝자마자 집을 나섰던 것이다. 자자의 영혼은 망토를 길게 펼치고 꿈밖을 향해 날았다.
자자의 눈 속 밤하늘이 거치고 원래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이제 오슬로와 자자는 푹신한 의자에 앉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잠을 자는 일에 죄책감마저 느끼는 손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조금 편안해진 표정으로 청년이 깨어났다. 정말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잤죠? 얼마 안 지났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고 나니 좀 괜찮죠? 이런 개운함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꿀차가 정말 대단한 마법을 갖고 있나 봐요. 꿀차에는 특별한 효능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살며시 스며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오슬로는 방긋 웃었다. 괜찮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꿀잠 아이템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오슬로는 한결 가뿐해진 얼굴로 힘껏 기지개를 켜는 손님을 진열장 쪽으로 안내했다. 진열장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다. 와, 진짜 예쁜 물건들이 많네요. 손님의 말을 들은 오슬로는 뿌듯한 듯 웃었다. 그쵸? 손님께는요, 이 새벽의 노래가 흐르는 보름달 오르골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오슬로가 진열장에서 오르골을 꺼냈다. 직접 손으로 만든 거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한 디자인이 눈에 띄었다. 보름달을 닮은 오르골은 정말 달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환히 빛났다. 어찌나 선명한지 달의 크레이터까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달토끼들이 깡충깡충 뛰놀고 있었다. 회색과 은색이 섞인 은은한 조명이 달의 주변을 밝혔고 달 중심부를 열자 노래가 흘러나왔다. 경쾌한 듯 어둡고 우울한 듯 밝은 이상한 음악이었다. 노래를 듣자 꿀차를 마셨을 때처럼 마음이 안정되며 눈이 사르르 감길 정도로 편안해졌다. 이 보름달 오르골은요, 아주 깊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하는 물건이에요. 저희 꿀잠 선물 가게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건이기도 하죠. 이런저런 고민으로 밤을 새우는 날에 새벽의 노래를 틀어보세요. 고루고루 태엽을 감아두고 자면 꿈에 달토끼들이 나와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물어봐 줄 겁니다. 꿈속에서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많이 풀리실 거예요.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일어나는 일만큼이나 좋은 것도 없죠. 그쵸? 와, 네. 정말 아름다운데요. 근데 이게 제가 꼭 갖고 싶긴 한데 혹시 얼마일까요? 신기한 듯 오르골을 이곳저곳 살펴보던 그는 가격을 물었다. 오슬로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꽤 높은 금액을 들은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오슬로는 머뭇거리는 손님의 모습을 보고 아차 싶었다. 여유가 없을 수험생인 손님에게 처음부터 높은 가격의 아이템을 추천하다니. 오슬로는 서둘러 진열장을 살펴 오르골 옆에 다른 물건을 내려다 놓았다. 음, 다시 생각해보니 탁상시계가 손님께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탁상시계는 작지만 묵직했고 신비로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보름달이 뜬 달빛시장에서 사온 목재와 금속을 가공해 마감한 테두리는 무척이나 고급스러웠다. 꿀잠 아이템들은 모두 오슬로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목재, 금속, 실이나 천 등의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든 꿀잠 아이템 하나하나에는 모두 오슬로의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었지만 이번에 추천한 탁상시계는 특히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물건이었다. 시계에서는 째깍째깍 작은 소리가 들렸는데 수리만 날 뿐 바늘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숫자도 없었기에 바늘만 보고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다. 아, 네. 근데요, 저에게는 이미 손목시계, 탁상시계, 알람시계, 초시계까지 시계가 너무 많은걸요. 시험을 준비하는 그는 여러 시계를 종류별로 가지고 있었다. 시간을 아끼며 효율적으로 사용했고 또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시계는요, 보통의 시계랑 좀 달라요. 아주 천천히 가는 시계죠. 100년이 지나야 한 바퀴가 도는 시계랍니다. 오슬로는 옅게 미소 지으며 이어서 말했다. 비록 지금은 아주 길고 느린 과정 속에 있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인생은 참 길답니다. 아주 천천히 가는 시계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슬로가 건넨 탁상시계를 물끄러미 보던 남자가 뭔가를 깨달은 듯 미소를 지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군요. 온전히 제 인생의 속도에 맞춘 시계네요. 그런데 사장님은 꿀잠 선물 가게를 어떻게 열게 되신 거예요? 손님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조금씩 걷히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 드러났다. 아, 저도 한때는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게 참 헛되거나 쓸모없는 경험은 아니었는데요. 뭘 위해 달려가는지 알지 못해서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다 내려놓고 제가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오슬로는 눈을 빛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어릴 때부터 잠을 자는 걸 되게 좋아했다는 게 떠올랐어요. 저는 자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을 만큼 언제나 깊고 달콤한 잠을 잤거든요. 이런 제가 주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이나 생각이 깊어지면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잖아요. 잠을 잘 수 없어서 힘들다는 친구의 토로에도 제가 위로를 해줬지만 진심으로 공감한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다가 저도 불면을 겪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친구들이 말하는 고통을 조금, 조금이나마 알게 됐죠.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하고 싶어졌어요. 그런 가게를 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요, 달콤한 잠을 자고 좋은 꿈을 꾸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이야기를 다 들은 손님은 알겠다는 듯
쉬고 섰다. 꿀잠 선물 가게를 휘감은 달빛이 더욱 선명해진 느낌이었다. 오늘 해주신 얘기 잘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힘을 내볼게요.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오슬로도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건의 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서는 청년의 뒷모습이 가게에 들어오던 순간보다 조금쯤 잘한 것 같았다. 그의 어깨를 누르던 부담이란 큰 짐이 털어진 모양이었다. 100년이 지나야 한 바퀴를 도는 시계라면 서두를 것도 급할 것도 없다. 오슬로는 그 간단하고 멋진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꿀잠 선물 가게는 아늑하고 포근하다. 구석의 벽난로가 내는 기분 좋은 소리, 오슬로 전용 안락 의자, 그리고 손님을 위한 소파가 편안한 느낌을 더했다. 꿀잠 선물 가게의 한쪽 창가에는 오슬로가 정성껏 키운 화분들이 나란히 놓여 있다. 화분들 너머로 투명하고 큰 창문을 위로 올려 열면 따뜻한 햇살을 느끼거나 신선한 바람을 맞을 수 있다. 가게의 다른 한 면은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겨울에는 소복하게 눈이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봄과 여름에는 활짝 피어난 꽃과 푸릇푸릇한 식물들을, 가을에는 바스락거리는 단풍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꿀잠 선물 가게의 매력이다. 유리통창 바로 앞에는 울타리로 둘러싼 작은 정원이 있고 정원 한쪽에는 소박한 테이블이 자리했다. 봄, 가을이면 오슬로는 정원으로 슬슬 걸어나가 손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오슬로 전용 안락 의자 옆 또 다른 벽면에는 벽을 꽉 채울 만큼 큰 진열장이 있었다. 진열장 속 물건들에는 달빛처럼 따뜻한 빛이 감돌았는데 그 덕분에 가게는 한층 더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다. 크기가 큰 꿀잠 아이템들은 진열장 옆 커튼으로 가린 공간에 보관되어 있었다.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가게는 달빛으로 일렁였다. 어서 오세요. 안락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던 오슬로는 문이 달린 방울 소리를 듣고 화들짝 깨어나 태어난 척 인사했다. 수면 안대를 미처 다 벗지 못해 한쪽만 삐죽 이마로 올라가 있었지만 말이다. 그 모습을 본 자자는 슬그머니 오슬로의 어깨로 날아와 발톱으로 그의 안대 나머지 한쪽을 이마 위로 쓱 올려주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느긋하고 평온해지는 오슬로를 지켜보며 자자는 손님이 있을 때만큼은 꿀잠 선물 가게의 주인이 졸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여기가 꿀잠 선물 가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드디어 잠을 말끔히 쫓는 데 성공한 오슬로는 손님을 푹신한 의자로 안내했다. 잠시 정신을 가다듬자 오늘의 첫 손님이 온전히 눈에 들어왔다. 불안을 담은 지친 눈동자, 그 위로
알이 두꺼운 안경이 걸쳐져 있었다. 손님은 짧은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회색 후드 집업과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다. 후드 집업은 그가 평소에 자주 입는 겉옷인 듯 군데군데 얼룩이 보였다. 꿀잠 선물 가게의 주인 곁에 딱 붙어있는 부엉이를 신기한 듯 쳐다보던 손님은 호기심과 긴장감 섞인 눈으로 가게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손님은 의심이 얼마쯤 섞인 얼굴로 오슬로가 손짓한 소파에 앉았다. 저희 꿀잠 선물 가게는 처음 방문하신 거죠? 오슬로가 물었다. 네, 친구가 여기서는 불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요, 꿀잠을 위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 팔고 있어요.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먼저 맛있는 꿀차 한 잔 드릴게요. 잠이 들게 하는 마법의 가루가 조금 섞여 있답니다. 쭉 마시고 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편안해지면서 졸음이 올 거예요. 거짓을 섞어 손님에게 말할 때면 늘 마음 한구석이 콕콕 쑤셔왔지만 거짓말 또한 꿀잠을 위한 하나의 장치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오슬로였다. 사실 꿀차에는 어떠한 마법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손님들 대부분은 꿀차를 마신 뒤 이내 골아 떨어지곤 했다.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잠드는 걸 텐데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일까? 자자는 여전히 긴장 섞인 눈빛을 한 손님을 지켜보며 혼자 생각했다. 그리고 이내 깃털 베개와 꿀차를 들고 가 손님에게 전했다. 자자의 발톱은 아주 섬세해서 꿀차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옮길 수 있었고 이는 자자의 자부심이었다. 부엉이가 직접 가져다 주다니 정말 신기한 가게네. 꿀차를 받아든 손님은 곧장 마시지 않고 머뭇거렸다. 혹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나요? 불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찾아와 보긴 했는데 손님의 말을 들은 오슬로와 자자는 눈빛을 한번 주고받았다. 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켜보자는 무언의 신호였다. 아, 네. 요즘에는요, 저희 가게의 비법에 대해서 잘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정확히 설명해드리질 못했네요.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꿀차를 한 잔 마시고 잠에 들면요, 저희 조수 뻥이 자자가요 손님의 꿈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꿈을 잘 들여다보면 잠을 잘 수 없는 이유나 고민 그리고 후회 같은 다양한 마음들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깐 잠이 들 수 있도록 마법의 꿀차를 내어드리는 거랍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오슬로는 꿀잠 선물 가게만의 노하우를 설명했다. 아, 이 친구 이름이 자자였군요. 부엉이가 저의 꿈속을 들여다본다니 정말 신기하긴 한데 저의 이런저런 속마음을 다 들킬까봐 걱정되기도 하네요. 손님은 여전히 안심이 되지 않는 눈치였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자는 잠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손님의 불면과 이어지는 부분만 볼 수 있어요. 손님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숨은 곳을 찾아보는 거죠. 자자가 손님의 모든 마음을 읽을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 마음 내려놓으세요. 오슬로는 따뜻한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손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낮고도 힘있는 목소리였다. 오슬로의 곁에 선 부엉이 자자는 새침한 표정으로 부리를 가다듬더니 한쪽 눈을 찡긋했다. 오슬로는 자자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곤 이어 말했다. 손님께서 푹 주무시는 동안요, 자자가 손님의 꿈속에 잠시 들어갈 겁니다. 신기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부엉이 수면 안대를 쓰면 자자가 보는 손님의 꿈속 풍경이 저에게도 보여요. 그래서 불면의 이유도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손님께 꼭 맞는 꿀잠 아이템을 추천해 드릴게요. 참, 그리고 꿀잠 아이템들은 모두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마 위에 걸친 부엉이 수면 안대를 톡톡 두드리며 오슬로가 씩 웃었다. 손님은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따뜻한 꿀차를 한 모금 넘겼다. 멀리서 오셨나요? 꽤 걸리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나왔어요. 시험 공부 때문인 건지 잠을 영 못 자네요. 손님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손님들 중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마음속이 너무 복잡하면 말로 풀어내기 어려운 법이다. 오슬로는 이번 손님 역시 고민이 너무 깊어 말하기 어려워하는 거라고 그의 마음을 헤아렸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슬로의 이야기를 들은 손님은 옆으로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산책을 하는 동네 주민의 모습이 보였다.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활짝 웃으며 친구의 팔짱을 끼고 걷는 학생들도 보였고 저 멀리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도 보였다. 문득 너무 오랜만에 일상의 모습들을 마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이 통하는 창가에 앉아서 따사로운 햇살을 맞는 것도 얼마만인 건지. 그는 새삼 자신의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꽃잎이 한 장 한 장 피어나듯 그동안의 시간들이 떠올랐고 어느덧 스르르 잠에 빠졌다. 곤히 잠든 손님을 바라보던 오슬로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다. 손님의 불안감을 덜어내고 대신 따뜻한 잠을 채워주고 싶었다. 자자 역시 손님의 눈이 감기는 걸 보며 다음 할 일을 준비했다. 꿀잠 선물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자는 자신도 몰랐던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잠든 사람과 머리를 맞대면 그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잘 다녀와, 자자야. 오슬로가 자자의 날개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럼요. 저 남은 쿨 제가 식기 전에 돌아올게요. 자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지금껏 손님들에게 조수 부엉이의 야무진 면모를 뽐내온 자자는 이번에도 자신감이 넘쳤다. 사실 자자의 말은 보통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다. 자자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봐온 오슬로만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자자는 긴장의 끈을 놓고 편안히 잠든 손님의 머리맡으로 날아가 그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살포시 맞대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 자자는 뒤엉킨 꿈속으로 날아갔다. 그 순간 부엉이의 큰 눈이 까만 하늘처럼 변했고 눈동자 속 하늘에는 신비로운 오로라가 펼쳐졌다. 자자의 눈이 밤하늘을 머금자 망토를 걸친 자자의 영혼이 사락 나타났다. 자자의 영혼은 편안하게 잠을 자는 손님의 마음 속으로 쑥 들어갔다.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오슬로는 안락한 의자로 돌아가 부엉이 눈이 그려진 수면 안대를 썼다. 자자의 영혼을 통해서 손님의 고민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부엉이 안대를 쓰면 그와 자자의 영혼이 연결되어 오슬로의 눈에도 자자가 보고 있는 꿈속 세계가 함께 보였다. 손님의 꿈속 세계는 어둡고 또 무척 분주했다. 흐릿하게 보이는 청년의 뒷모습에서는 그의 어깨를 짓누른 고민과 부담을 찾을 수 있었다. 손님은 취업 준비생이었다. 취업을 위해 매일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커피를 물보다도 자주 마셨고 새벽녘까지 잠에 들지 못했다. 얕은 잠을 자다가 중간에 자주 깨기도 했고 캄캄한 하늘이 밝게 변할 때까지 걱정과 불안으로 다시 잠들지 못했다. 일어난 김에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쳤지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 앞에서 졸기일쑤였다. 청년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요즘 말이야, 내가 잠을 못 자서 고민이야. 침대에 누우면 언제까지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해야 할까 막막해서 고민만 끝없이 하게 돼.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 혼자 도시로 올라와서 월세 내면서 공부하기가 좀 버거워. 강의랑 교재비도 만만치가 않고. 친구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너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어. 마음이 불안하면 원래 잘 되던 것도 제대로 안 되기 마련이거든. 네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 보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자나 보다. 친구의 조언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혹시 거기 들어봤어? 꿀잠 선물 가게? 라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래. 잠에 들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서 잘 자게 해준다나? 너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정말.
그는 그럴 여유가 없다며 고개를 젓고는 술만 들이켰다. 그마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서둘러 집에 돌아와 낮에 다 못한 공부를 했다. 술을 마신 데다 늦게까지 공부도 했으니 오늘은 좀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다. 진짜 죽겠네. 잠도 안 오고 머리는 또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몇 시간이 지났건만 그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다른 경쟁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곧 시험인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 불안과 걱정이 깊어질수록 불면의 시간은 늘어났다. 문득 친구가 말해준 꿀잠 선물 가게가 머리를 스쳤다.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생각한 남자는 그렇게 한숨도 못 잔 채 날이 밝자마자 집을 나섰던 것이다. 자자의 영혼은 망토를 길게 펼치고 꿈밖을 향해 날았다. 자자의 눈 속 밤하늘이 거치고 원래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이제 오슬로와 자자는 폭신한 의자에 앉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잠을 자는 일에 죄책감마저 느끼는 손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조금 편안해진 표정으로 청년이 깨어났다. 정말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잤죠? 얼마 안 지났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고 나니 좀 괜찮죠? 이런 개운함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꿀차가 정말 대단한 마법을 갖고 있나 봐요. 꿀차에는 특별한 효능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살며시 스며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오슬로는 방긋 웃었다. 괜찮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꿀잠 아이템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오슬로는 한결 가뿐해진 얼굴로 힘껏 기지개를 켜는 손님을 진열장 쪽으로 안내했다. 진열장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다. 와, 진짜 예쁜 물건들이 많네요. 손님의 말을 들은 오슬로는 뿌듯한 듯 웃었다. 그쵸? 손님께는요, 이 새벽의 노래가 흐르는 보름달 오르골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오슬로가 진열장에서 오르골을 꺼냈다. 직접 손으로 만든 거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한 디자인이 눈에 띄었다. 보름달을 닮은 오르골은 정말 달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환히 빛났다. 어찌나 선명한지 달의 크레이터까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달토끼들이 깡충깡충 뛰놀고 있었다. 회색과 은색이 섞인 은은한 조명이 달의 주변을 밝혔고 달 중심부를 열자 노래가 흘러나왔다. 경쾌한 듯 어둡고 우울한 듯 밝은 이상한 음악이었다. 노래를 듣자 꿀차를 마셨을 때처럼 마음이 안정되며 눈이 사르르 감길 정도로 편안해졌다. 이 보름달 오르골은요, 아주 깊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하는 물건이에요. 저희 꿀잠 선물 가게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건이기도 하죠.
이런저런 고민으로 밤을 새우는 날에 새벽에 노래를 틀어보세요. 오르골에 태엽을 감아두고 자면 꿈에 달토끼들이 나와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물어봐 줄 겁니다. 꿈속에서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많이 풀리실 거예요.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일어나는 일만큼이나 좋은 것도 없죠. 그쵸? 와, 네, 정말 아름다운데요? 근데 이게 제가 꼭 갖고 싶긴 한데 혹시 얼마일까요? 신기한 듯 오르골을 이곳저곳 살펴보던 그는 가격을 물었다. 오슬로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꽤 높은 금액을 들은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오슬로는 머뭇거리는 손님의 모습을 보고 아차 싶었다. 여유가 없을 수험생인 손님에게 처음부터 높은 가격의 아이템을 추천하다니. 오슬로는 서둘러 진열장을 살펴 오르골 옆에 다른 물건을 내려다 놓았다. 다시 생각해보니 탁상시계가 손님께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탁상시계는 작지만 묵직했고 신비로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보름달이 뜬 달빛 시장에서 사온 목재와 금속을 가공해 마감한 테두리는 무척이나 고급스러웠다. 꿀잠 아이템들은 모두 오슬로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목재, 금속, 실이나 천 등의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든 꿀잠 아이템 하나하나에는 모두 오슬로의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었지만 이번에 추천한 탁상시계는 특히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물건이었다. 시계에서는 째깍째깍 작은 소리가 들렸는데 수리만 날 뿐 바늘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숫자도 없었기에 바늘만 보고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다. 네. 근데요, 저에게는 이미 손목시계, 탁상시계, 알람시계, 초시계까지 시계가 너무 많은걸요. 시험을 준비하는 그는 여러 시계를 종류별로 가지고 있었다. 시간을 아끼며 효율적으로 사용했고 또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시계는요, 보통의 시계랑 좀 달라요. 아주 천천히 가는 시계죠. 100년이 지나야 한 바퀴가 도는 시계랍니다. 오슬로는 옅게 미소 지으며 이어서 말했다. 비록 지금은 아주 길고 느린 과정 속에 있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인생은 참 길답니다. 아주 천천히 가는 시계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슬로가 건넨 탁상시계를 물끄러미 보던 남자가 뭔가를 깨달은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군요. 온전히 제 인생의 속도에 맞춘 시계네요. 그런데 사장님은 꿀잠 선물 가게를 어떻게 열게 되신 거예요? 손님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조금씩 걷히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 드러났다. 저도 한때는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게 참 헛되거나 쓸모없는 경험은 아니었는데요. 뭘 위해 달려가는지 알지 못해서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다 내려놓고
제가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오슬로는 눈을 빛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어릴 때부터 잠을 자는 걸 되게 좋아했다는 게 떠올랐어요. 저는 자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을 만큼 언제나 깊고 달콤한 잠을 잤거든요. 이런 제가 주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이나 생각이 깊어지면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잖아요. 잠을 잘 수 없어서 힘들다는 친구의 토로에도 제가 위로를 해줬지만 진심으로 공감한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다가 저도 불면을 겪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친구들이 말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죠.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하고 싶어졌어요. 그런 가게를 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요, 달콤한 잠을 자고 좋은 꿈을 꾸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이야기를 다 들은 손님은 알겠다는 듯 씩 웃었다. 꿀잠 선물 가게를 휘감은 달빛이 더욱 선명해진 느낌이었다. 오늘 해주신 얘기 잘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힘을 내볼게요.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오슬로도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건의 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서는 청년의 뒷모습이 가게에 들어오던 순간보다 조금쯤 잘한 것 같았다. 그의 어깨를 누르던 부담이란 큰 짐이 털어진 모양이었다. 100년이 지나야 한 바퀴를 도는 시계라면 서두를 것도 급할 것도 없다. 오슬로는 그 간단하고 멋진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